옛사람을 통해 오늘을 다시 배웁니다. 옛사람과 통하다. EBS 공감시대 옛사람과 통하다. 순박한 민초들이 학정과 외세에 맞서 일으켰던 동학농민혁명과 그 주인공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일 역사작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요,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전봉준 장군 이야기. 녹두 장군. 자세히 좀, 이미 다 알려졌어요. 네네네. 네. 일단 녹두 장군이라는 이름은 이제 녹두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키가 작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녹두 알갱이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두라고 하면은 전봉준 장군이 키가 작았구나. 아하. 단신의 장군이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똘망똘망한 사람이었던 그렇죠. 느낌. 그 눈빛을 지금 이제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장수로서 전략가로서 훈련받진 않았지만 이제 능력을 여러 면에서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말목장터라든지 백산 집회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그 첩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을 다 잡아냅니다. 네. 잡아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농민군들이 못 쓴 어떤 제복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온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핵심 인력들은 팔목에다가 노끈을 묶고 있었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 마치 핵심 인력처럼 누군가 접근을 하니까 저들의 짐을 뒤져라 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숨겨놓은 무기들이 이제 나와서 이들을 잡아내는 기지를 네.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노끈을 묶고 있었다는 사실 그 밀정들이 몰랐군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설마 농민군들이 뭐 그런 것까지 하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로 일본 쪽 그 당시 이제 기자들이 와서 남겨놓은 기사인데요. 이 군대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조선에서 뭔가 이렇게 뭐 밀란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 쪽이 됐든 밀란 쪽이 됐든 이렇게 파괴나 약탈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이 군대는 주변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게 당시 농민군에서 주장했던 4대 강령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4대 강령. 네네네. 예. 그 4대 강령을 보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멋대로 잡아먹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편안케 하라. 그다음에 외와 오랑캐를 섬멸하라. 그다음에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세도가를 깡그리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축을 멋대로 잡아먹지 마라. 심지어는 약간의 나쁜 소문도 냅니다. 개, 그다음에 그 새 이런 거는 잡아먹으면 별로 우리한테 운이 안 좋다.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농민군들이 잡아먹고 싶은데 민가에 예.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관군처럼 농민군이 들어올 때 농민들이 도망을 가거나 네. 피신을 했는데 이제는 환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먹을 거 얼마 안 되지만 네. 이런 거 소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농민군들에게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농민군의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네.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봉준이라는 인물의 네. 지도력, 리더십에 의지한 바가 큽니다. 네.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다가 그 장독으로 사실은 죽은 거나 아버지가 마찬가지. 이제 돌아가셨죠. 아버지 전장에. 전창이요.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이 전봉준이라는 분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말을 이제 언뜻 들으면 이거 적개심에서 농민군을 일으켰겠구나. 적개심에서 혁명을 일으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개인적인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동학농민군이 이제 이른바 양반 또는 지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았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싸게 삽니다. 어허. 내놔라. 물론 네. 이제 그들은 내놓고 싶지 않았겠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쌀을 사고요. 네. 그만큼 또 싸게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줍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지주고 양반이고 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목숨도 뺏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농민군들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저 양반들한테 정말 당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원한을 갚는 경우는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직강소가 설치된 시절에
본인 스스로가 몇 명의 대장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아니면은 그 폭행을 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작업까지 네. 하게 됐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네.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갔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유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네네. 그런 어떤 공작도 계속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취재하던 일본 쪽에서는 단순하게 이 계기로 한번 침략을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 대단하구나. 뭔가 좀 활용 가치가 있구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낭인들이 접근을 했던 것은 기본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봉준을 나중에 이제 그 95년 3월 달에 이제 순창에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취조를 했던 거는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포로로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포로로 해주면 조선의 어떤 그 형법을 벗어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에게 좀 협조를 하거나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곧 나의 적국이다. 내 구차한 생명을 위해 적국의 살 길을 찾으면 본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아까 지주나 양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네. 일본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들하고 손잡을 일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문제고 우리가 네. 해결해야 될 문제고 사실은 당신들이 우리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신라시대 때 박재상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전봉준 녹두장군을 띄우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다만, 그 걸출한 지도력, 그것이 단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남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전해지고 있으니 그 점은 참 다행이에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던 중에 이제 이유아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네. 그분 평가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전봉준 장군이 만약에 전쟁 중에 잡혀서 죽었다면 네. 그의 사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할까요? 어쨌든 일본에게 공초를 당하고 그다음에 조선 정부로부터 6번에 걸쳐서 취조를 당하면서 그 사람이 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죽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일본 쪽 기록 또는 정부들의 기록만, 정부 관료들의 기록만 남아 있었다면은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셔서 네. 저 역시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참수형임. 네. 그 당시 갑오개혁 직후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수형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자료 사진 같은데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의 이제 참수된 머리 사진이 예. 있는데 그거는 불법에 의해서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머리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전봉준 장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봉준 장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안내를 하셨죠? 네, 뭐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100주년이었던 1994년에 네. 그 지역 일대를 이제 답사를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종로 종각 한 켠에 예. 전봉준 장군의 좌상을 음흠.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그렇죠. 건너편이 이제 감옥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봉준 장군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장의 사진을 떠올릴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진은 일본 이제 영사관에서 이제 조선 정부로 이송할 때 그 당시 이제 일본 사진사였던 그 무라카미 텐신이라는 인물이 네.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나마 그 사진 역시 또 남아서 일본 네. 쪽에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조각들을 맞춰서 전봉준이라고 했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